자,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 의미. 기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으로써 한번 느껴보자 이겁니다.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를 한번 써보죠. f'a를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이 바로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시 4단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분계수 단원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 이전에 함수의 극한으로 돌아가서 함수의 극한이 뭐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모두 존재해야만이, 그래야 미분계수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 이것도 좌극한과 바로 우극한이 존재해야만 하는구나.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왼쪽에서부터 다가와서 생기는 어떠한 극한값과 오른쪽으로부터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극한값이 그 값이 같아야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곡선이 하나 있고요. 우리는 이 점을 x는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미분계수의 역할은 뭐냐? 만약에 h가 0보다 작다면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사실을 이미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다시 한번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그 의미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h가 0보다 작을 때 이쯤에 있다면 a 플러스 h가 되겠죠. h가 이쯤에 있다면 아마 이러한 직선이 될 것이고, 이 h가 조금 더 작아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점점 가까워지면 이 점에서의 바로 접선 기울기가 될 겁니다. h가 점점 더 작아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h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이 점을 우리는 x는 a 플러스 h라 쓸 수가 있죠. 이번에 h가 0보다 큰 거예요. 다시 말해 우극한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줄 것이고, h가 조금 더 작아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h가 조금 더 작아진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왼쪽에서 점점 다가와서 그려진 그 접선의 기울기나 오른쪽으로부터 다가와서 그려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좌극한의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우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달라지는 하나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함수 hx는요,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fx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gx이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얘도 fx도 미분 가능이고요. 마찬가지 gx도 미분 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hx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 게 문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gx와 fx는 미분 가능하므로 스무스한 곡선이 되어 부드러운 곡선. 그런데 fx를 제가 연두색으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gx를 파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자, 연두색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파란색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당연히 이 교차점이 x는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지금 두 함수가 교차를 해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자, 이 점이 바로 x는 a 플러스 h, 또 이 점이 a 플러스 h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좌극한을 구해본다는 얘기고 이것은 우극한을 구해본다는 얘기예요. x는 a라는 점을, 이 흰 점을 중심으로 어떠한 점 하나가 그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아직 평균 변화일 때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h가 좀 더, 즉 이 점이 x는 a라는 점에 가까워질수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느낌 오시나요? 아마도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로 그어질 것입니다. 이번엔 이 함수의 우극한을 알아볼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조금 더 가까워지죠? 직선의 기울기. 조금 더 가까워지죠? 직선의 기울기. 그럼 모르긴 몰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그려지겠네요. 조금 허접함으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의 이해를 위해서 파란색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좌극한, 즉 접선의 기울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연두색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연두색으로 조금은 지저분하게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해하기는 더 쉽죠. 아하. 이 왼쪽에서 다가올 때에 결국은 이 값이에요. 결국은 이 값.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한 점을 또 다른 한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밀어붙였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결국은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파란색 함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다가와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는 분명히 이만큼의 기울기가 나올 것이고, 연두색 함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어지는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눈으로 참 보기 쉽게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이 점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좀 중요한 건 빨간색이니까. 결국은 이 점이 무슨 점이다? 뾰족점이다. 뾰족점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라고 단순히 알아두지 마시고 왼쪽에서 다가올 때 그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그 미분계수, 사실은 그것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좌극한 값과 우극한의 의미라는 것을, 그 식과 이 그림을 정확히 연결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을 그릴 텐데, 이 불가능한 그림을 봤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불가능하니까, 자, 지금부터는 어떠한 목표에 집중을 할 거냐? 어떻게 그려야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그려야 이 함수의 극한, 즉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달리 정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함수 fx와 함수 gx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위해서 그림들을 계속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만 살립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fx가 그려지는데요. fx가 그려지는데 연두색으로,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x는 a예요. 자, 이 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우, 허접하다. 자, 욕심을 버리고 그리니까 잘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사실은요, 이제 이쪽 그림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역할을 다 했거든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은 지우개를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 파란색은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좌극한을 구해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연두색도 한번 그려볼까요? 연두색도 자 평균 변화율, 또 이렇게 가까워지면 평균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평균 변화율.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색 곡선과 연두색 곡선이, 연두색 곡선을 마저 그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칩시다. 연두색 곡선이 이 한 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가 같은 접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점에서 어떻게 된다? 만나야 된다. 다시 한번요. 왼쪽을 기준으로 그린 이 좌미분 계수와 요 극한값이요.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과 오른쪽 함수를 기준으로 만든 이 순간 변화율이 같으려면, 지금은 그림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같으려면 이 점에서 뭘 가져야만 한다? 공통 접선을 가져야만 한다. 여러분, 접이 뭐예요? 접.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곡선과 이 연두색 곡선은 어떻게 만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점에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하는 기하학적 의미예요. 만나지 않고는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려면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두 개의 곡선이 이 한 점에서 미분 계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점에서 두 곡선이 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된 거예요. 함수, 주어진 요 함수 있죠? 주어진 함수, 지금 이 hx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h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y는 fx와 그리고 y는 gx가 x는 a에서, 자 이거 곡선이에요. 곡선. 이것도 곡선이에요. 두 곡선이 x는 a에서 곡선이 어떻게 된다? 접해야만 한다. 같은 미분계수를 가져야만 한다. 그 점에서 두 함수 자체가 만나야 한다.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점에서 만나는데 어찌 FA와 GA가 같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접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미분계수도 같고 반드시 그 한 점에서 만나야만 한다.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만 한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